네, 이번 주 이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약 2%라고 하죠. 94만 7천 명이 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셨는데요.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그 금액이 늘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 지금 좀 크게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어떠한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상당히 잘 해놓으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한 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 종부세 많이 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종부세라는 거는 또 뭐고 이 보유세, 이 재산세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바로 종부세라는 거는 과세 기준일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이고요. 자,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을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자, 주택, 종합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등 다 이런 것들을 합하고 그리고 공제를 한 뒤에 추가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을 납부를 하는 게 우리나라 약 94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2%만 낼 수 있도록 이거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2%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자, 지금 1억씩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유세를 1억씩 낸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한 분들은 아파트 2채 강남 음마 전용 84제곱미터짜리 지금 현재 실거래 가격이 27억 8천만 원. 자, 그리고 양천구 목동 7단지의 전용 101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가 약 25억. 이거 2개 정도로 갖고 있어야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 그거를 약 1억 정도를 낸다라고 합니다. 합산해서 보면 50억이 훌쩍 넘어가겠죠. 이 정도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재산세를 많이 내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재산세 같은 경우 이 종부세 부담이 진짜로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2019년도 이후 개선이 됐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근 2021년 들어서 개선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라면 이 앞의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한 2배 가까이 실제로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종부세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종부세라는 거는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실제 실거래 가격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는 자, 여기서 공시 가격 현실화로 인해서 2030년도 경에는 실거래 가격의 약 90% 정도까지 공시 가격을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계속적으로 공시 가격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점점점 크게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사실 2022년, 그리고 내년이죠. 내년 이후에 실제로 이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은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을까 이거를 한번 걱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대로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종부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올해 종부세 크게 늘어났죠. 자, 이와 관련해서 부작용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일단은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1주택,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자, 하지만 2주택, 3주택,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아파트들이 이렇게 부담을 크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전세를 줬었던 그 아파트들을 월세나 반전세로 돌려서 이 재산세, 보유세를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조세 전가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조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임차인들이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지겠죠. 자, 기본적인 경제 논리입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전셋값 중 일부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을 해서 세금 납부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가족 명의로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자녀분들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대 분리와 증여를 통해서 보유세 부담을 완화를 시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어떤 쪽에서는 이혼을 통해서 이혼까지 해서 이렇게 세 부담을 좀 낮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합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세대들, 우리 자녀들한테 넘겨줄 수 있는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진다. 자, 그렇게 되면은 증여세 부분, 증여세도 올라가게 되겠죠. 자, 정부에서는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매도라는 선택지는 최악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선택지이니까 하나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양도소득세를 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에서 3년 정도 단기간 내에 상당히 급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뭐 물가 상승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팔아서 양도소득세 뭐 50%, 60% 내고 난 다음에 남는 거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이라는 선택지는 사실 선택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이 종부세를 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강남권역 아니면 용산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중심 지역의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분들 어떻게든 버틸 수 있습니다. 자, 급매가 나온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국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1번 항목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자, 월세화를 시킬 경우 월세 소득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된다라면은 정부에서는 더욱더 많은 세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게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정부의 큰 그림이라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절벽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양도소득세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양도소득 종과로 인해서 파는 것은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상급지 아파트들 대대손손 증여가 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월세화는 가속이 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고가의 매물들은 보합선을 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매물 자체가 거의 나오지도 않고 지금 당장 살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를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공급 부족과 매물 자체가 거의 안 나올 거라는 점입니다. 자, 그리고 대신 중저가 급매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상위 2%를 위한 종부세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2%가 아닙니다. 94만 7천 명인데 그 가족 수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약 270명 정도, 270만 명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 상위들은 상위 2%는 버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중간 계층에 끼인 계층들이 있죠. 자, 그러니까 중저가 아파트를 뭐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집이 없는 분들이나 실제로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 이 아래쪽 세대들이 더 피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상위 2%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나머지 98%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 2% 걱정해 주실 필요 없고요. 나머지 98%,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정부의 움직임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종부세, 앞으로 과세가 어떠한 식으로 나아갈지 꼭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미래에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